하세요. 예. 거기서 이제 그걸 쓰다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와서 뭐 히트를 치고 뭐 1000만 이상 돌파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서울의 봄을 12.12래. 서울의 봄이. 그 서울의 봄하고 12.12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민들이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 12.12가 서울의 봄인가 보다. 12.12는 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1980년 전후사야. 그러면 전두환의 역사야. 전두환의 역사는 12.6, 12.12, 5.17, 5.18.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걸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역사를 이해가 안 돼. 그게 한 줄이야, 한 줄. 근데 사람들은 18, 5.18 따로 띄어내. 12.12 따로 띄어내. 아니야. 그게 살라미 전술이야. 저놈들이 살라미. 이렇게 쪼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받은 거 있잖아. 그 발표, 이 재판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윤 대통령이 이제 뭐 5개를 얘기했다. 파면을, 이럴 사람들을 전부 줄 탄핵을 시켰다, 이게요. 29명? 뭐 이렇게 탄핵을 시켰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이었다. 또, 예산삭감. 예산삭감. 삭감.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또 해가지고 5개다. 5개. 그러면 그 사람이 법관이 발표할 때 요 5개를 한 뭉치로 안 해. 이게 5개의 이 무게가 이 파괴력이 1kg라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오면은 5kg의 충격이 오잖아. 근데 이걸 하나씩 1kg 왔네. 이거 별거 아니네. 또 한 대. 이거 1kg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살라미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왜 그런 논리가 없는가? 5개가 한꺼번에 왔을 때 그 대통령이 느끼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놈들은 빨갱이들이 살라미 전술을 항상 써요. 살라미로. 42개 하나하나 잘라. 이게 윤 대통령이 당한 거고 똑같은 거야. 살라미로. 자, 이것도 별거 아니네? 아, 이것도 별거야. 42개 전부가 별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12.12는 그러니까 12.6이 뭐냐 하면은 김재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게 12.6이에요. 그럼 그 살해 현장에 정승화 당시 총장이, 육군 총장이 가 있었어. 그때 와가지고선 정승화가 상황 처리를 하는데 김재규가 원하는 대로 상황 처리를 다 한 거야. 그때 국방장관 노재헌이 있었지만 노재헌은 제쳐버렸어. 그리고 지가 다 한 거야. 그 다음서부터 정승화가 김재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죄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공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수사팀에다가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고,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한 게 12.12예요. 그럼 서울에 보면 뭐냐? 12.6이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대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행자가. 그게 최규하란 말이에요. 그 최규하가 이 사람이 그 수사 기록을 보면요, 항상 양다리야. 아주 기회주의자야. 등치는 엄청 큰데 아주 얄밉게 기회주의자야. 그게
12.12 때 정성화를 체포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재 서류에 서명을 안 하고 국방장관 오면 할게. 그래갖고 새벽 4시까지 끌었거든. 그 새벽 4시까지 그 사람이 왜 끌었느냐. 이 편하고 저 편하고 싸우거든. 군벌이. 어느 쪽 군벌이 이기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온 거야. 노재현도 그걸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닌 거야. 노재현도 정승화하고 한편으로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사기록에서 그런 거를 음미를 해야 돼. 근데 이 1980년 전후사의 진실은 모두 18만 쪽 수사기록에만 있어.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기록에만 있어.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 수사기록을 본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뿐이야. 딴 사람 아무도. 하도 방대한 18만 쪽 여기 하면은 이렇게 서가를 이렇게 쭉 층층이 서가를 해도 이거 반만한 거 뺑 돌려차요. 그거를 연구할 배짱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럼 저는 왜 연구를 했느냐? 이것도 하늘의 뜻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엄청 이뻐했어요. 제가 1990년에는 군사평론 쪽에서는 제가 얘기한 게 답이고 또 국가 경영이라든지 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이야. 그 정도로 제가 10년 동안 날렸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저를 불러가지고 한중국 세미나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랬네. 키노트 스피치는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어느 모임에서라도 키노트 스피치 한 번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키노트 스피치. 그 한중 세미나를 엄청나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호텔에서 하는데 총리 했던 사람, 부총리 했던 사람 전부 15명 밑에서 올린 거 전부 X를 긋고 지만원을 시켜라 해서 지만원 제가 했고 그 연설이 너무 좋다고 해서 기립박수를 했고 또 그 연설 내용을 중국에서 또 가서 세미나를 하니 그때 또 같이 가서 하자고 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1등 칸을 탔는데 자기 부인하고 저하고 자리를 바꿔 앉힐 정도로 저를 좋아했어요. 그 갔다 와서 저를 장관을 해라. 사람은 5사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싫으니까. 저는 자유가 좋지. 창작이 좋지. 그렇게 장관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에다가 김대중은 이게 북한의 종이다. 총독이다. 이런 내용으로 3,500자 5단 광고지에 3,500자를 썼으니 얼마나 빽빽해요. 그 광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주 일침이다. 아주 표현을 잘해서 아주 짤막하게 쓰는 것이 광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개념인데 저는 의견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칼럼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그게 감동적인 것만큼 저쪽에는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투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 중에 35자의 한 문장 요거 35자를 투집 잡아가지고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그냥 넘겼으면 제가 5.18 연구 안 하지. 개념이 없었으니까. 5.18 일어날 때 전 미국에서 박사학위에 논문 쓰고 있었으니까. 5.18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두환 재판할 때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 정도의 35자의 요 정도의 약한 표현 가지고 이게 정부가 일어서고 국회가 일어서고 언론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광주가 판사 검사가 일어나가지고 경찰을 보내는데 6시간 동안 저를 수갑을 뒤로 채워서 자식볼 되는 놈들이 여길 쥐어받고 뺨 때리고 온갖 쌍욕 다 하고 그거를 하고 가다가 2시간 동안 또 검사실에 가니까 검사가 때릴 듯이 이렇게 오더니 이 새끼 2시간 동안 밤새네?
수갑 풀어주지 말고 조사해. 그 2시간 동안 또 뒤로 또. 이건 나중에 풀어주는데 이게 안 내려와, 안 내려와. 3개월 동안 등이 부었어요. 야망이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에서 내가 느낀 거야. 야, 5.18에는 뭔가 있다. 뭐가 있다. 저 반공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내가 이거를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다. 그리고 오자마자 전두환 측 변호인단에 전화를 해가지고 18만 쪽을,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천막을 씌워가지고 1톤 트럭 2번 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책을 16권을 만들었네요. 5.18 역사책을. 아니, 나는 21년 동안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노년을 20년 동안 보냈는데